네,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헌재의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슈앤 포커스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해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오전에 우원식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제는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뭐 이견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특위를 이제 구성을 했어.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위 구성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하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특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하고 모수 관련해서는 뭐 내일 모레 추가적으로 4자 회동 우원식 의장하고 최상목 대행하고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네 분이 모여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뭐 모수 개혁이라도 이번에 좀 타결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타결을 해야겠지요. 예. 저는 뭐 항상 정치라는 건 협상이고 나눠주고 받고 주고받기 하는 겁니다. 정치는. 법하고 틀린 거죠. 법은 정해진 대로 하지만 정치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주고받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협상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모수 개혁은 지난해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었습니다만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무너졌는데 21대 국회 말이었죠.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건 뭐 여야가 동의를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소득 대체율의 문제인데 정부는 42%, 현재 야당은 44%,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당은 43%까지 동의를 했는데 저는 뭐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 1%의 차이는 현재 그 국민연금이 70년 후에는 2경조도 아니면 2경 1,600조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하루에 885조씩의 지금 적자가 885억의 적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는 70년 동안 1%의 차이라면 약 1,000조의 차이가 납니다. 한 해에 한 14조 정도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찌됐든 저는 뭐 43이든 44든 일단은 구동존의 정신으로 일단 한꺼번에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춰서 일단 통과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논란이 되는 자동 조정장치는 전 이번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사실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노동계는 자식 없습니까? 손자 없습니까? 사실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2세대 저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를 생각하지 우리가 좀 덜 받고 국민연금이 지속하게 만들어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받아버리면 로마 꼴 나는 겁니다. 로마가 망할 때는 식민지 착취해서 로마가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후계 세대를 착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후배 세대, 손자 아들 세대 착취를 멈추고 우리 세대가 덜 받고 오랫동안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받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자식들 없고 손자들 없느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미래 세대의 안녕과 번영까지 생각하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좀 모처럼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좀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지금 뭐 안영환 전 의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전폭 동의합니다. 작년이었나요? 거의 다 여야 입장이 근접했었잖아요. 모수 개혁과 관련해서.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일 거예요. 조금씩만 역지사지해서 양보하면 얼마든지 타결 가능했었는데 그때 뭐 무슨 생각이었는지 대통령이 반대해서 이제 무산됐던 거다.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도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야가 진짜 이건 국가의 미래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는 그런 자세로 또 뭐 이제 특위 발족 뭐 시키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국정회의에 28일 날 여기서 저는 조금씩만 양보하는 자세로 서로 접근하면 타결 가능하지 않겠나
또 타결돼야 한다. 예. 뭐 그런 생각. 예. 시간까지 뭐 정해놨습니다. 모레 오후 3시 반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내일 그런데 이제 또 여야가 상당히 대립할 만한 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하고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큽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최근 총선까지 불법 여론조사 명태균 씨의 그리고 그 공천 개입했느냐 여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특검을 통해서 파헤쳐보자는 거고 상법 개정안은 지금 현행 상법상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이제 회사로 돼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주주까지 확대, 소액 주주의 어떤 권익 보호 차원에서 넓히자 이러는 건데 지금 기업 경영 쪽에서도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또 도돌이표처럼 또 반복되는 겁니까? 거부권 행사 또 재의결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특검법 특히 상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일단 중요하고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특검이란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예. 형사소추 권한은 상권 분립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예외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이 국회에 들어와서 23차례나 특검이 지금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건 상권 분립의 체제에 어긋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이란 것은 행정부의 검찰이 해서 미진한 게 드러났을 때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에 대해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예. 조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의 조사를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특검법 발의를 해가지고 특검법에 이제 이른바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시켜서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면은 여권 주자들에게 타격이 입힐 수 있다.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대선이 열릴 것이고 그 기간에 맞춰 특검을 하자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사실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인식을 대다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술수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좀 기다렸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전 특검법 같은 경우는 좀 더 검찰 수사를 보고, 전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보고 보고 난 하자는 뒤에 하자. 입장이고요. 네. 상법 개정안 부분도 이게 예. 굉장히 반대하는 기업 측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글쎄요. 노조 예. 측에서 주장을 한다지만 또 기업 측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논의를 거쳐서 다른 대안도 지금 논의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좀 논의를 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좀 시간을 갖고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제 두 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 의원님? 우선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안 의원 얘기한 이 특검이 너무 이 남발 국회에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특검 하자 그냥 막. 근데 저는 그 원인이 말이에요. 예, 검찰이 수사한 거 다 지켜보고 뭐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당 쪽에서 검찰에 대한 저 국민적 불신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행태가 뭐 거의 일관되게 이 권력 앞에서 작았거든요. 예. 작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구체적인 예로 그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예, 또 뭐 명품백 뭐 수수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수사를 한 건지 뭐 하는 건지 전혀 이 흔적이 없거든요. 검찰이 한 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야당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네. 거예요. 검찰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정말 참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특검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더더군다나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조기 대선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물밑에서는 뭐 그런 보도들 뭐 요새 계속 나오대요.
다 준비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국면에서 이게 명태균 특검이 특검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그 보궐선거 공천 개입 네. 설. 녹취가 뭐 조금씩 예, 나왔죠. 뭐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네. 그 명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 예. 그다음에 뭐 오세훈 시장, 뭐 홍준표 시장, 뭐 연관설, 예. 본인들은 뭐 펄쩍 뛰긴 하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속속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진짜 까지면 예. 노출이 되면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게 야당의 완전히 대선을 목적으로 한 네. 그런 공작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은 이 여야가 타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거부권 또 전국이 또 뭐 반복될 이렇게 가능성. 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상법 관련해서는 이거는 여야의 그 기업에 대한 자세의 차이.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예. 기업이 있고 노조가 있고 예.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차이인데 이것도 사실은 참 전통적으로 지금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좁혀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난산 그거를 거듭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이제 검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검찰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네. 윤 대통령에게 전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과거 야당에 썼던 표현들을 쓰고 있죠. 창작물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과연 봐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를 한번 좀 보자. 검찰의 특성이 우리가 이제 오랜 동안 지켜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권력이 말하자면 쨍쨍하면 예. 시퍼러면 예. 그 앞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긋나긋 해졌고 예. 그다음에 저거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지금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때는 또 표변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는데 예,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 국민들이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한 그 불신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마 높다고 봐야 돼요.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최후 진술 67분간의 최후 진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최후 진술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심경을 설명하는 거 뭐 그런 거였죠. 저도 뭐 그거 보고 뭐 많이 저런 측면도 있었겠구나. 현재 야당의 폭주죠. 독주도 아닌 폭주에 대해서 본인 느꼈던 감정 또 저런 내용도 있었구나. 새로운 것도 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제 뭐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지요. 네. 뭐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데 결국 이제 헌재가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 위헌인가와 함께 그게 중대하냐? 대통령 선출된 정통성 있는 권력을 끄집어 내릴 수 있을 만큼 중대하냐 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위헌 위법 위협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통령을 끄집어 내릴 만큼 그 중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앞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전망? 저는 헌재가 그거에 대해서는 헌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정을 정해놓고 달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일정이라는 게 제3자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선거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빨리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일정표를 짜놓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이죠. 예.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사안보다 굉장히 더 엄중한 사안입니다. 네. 또 그때보다도 이 탄핵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더 그때는 압도적이었죠. 네. 엇갈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절차를
절차와 함께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데 굉장히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기점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는 2심 여부와 상관이 없이 선거에 나오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 늦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문 의원님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정치개혁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어요. 근데 그게 저도 뭐 아침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자신이 돌아올 경우에. 미련을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탄핵이 이제 기각되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뭐 개헌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건데, 난 이 미련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 전 국민 대상 여러 차례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이 탄핵은 불가피하다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여튼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그 옥중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동시에 거길 좀 더 좀 해달라 하는 듯한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그런 미련,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미련을 가진 그런 전제하에 개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이게 윤석열 씨 본인이 어떤 그 메시지 문건에서인가요? 옥중에서 내놨던 거 있잖아요. 야당을 가리켜서 탄핵 추진 세력을 가리켜서 실체를 안 보고 무슨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듯한 근데 나는 거꾸로 윤석열 씨가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아다니면서 좀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헌재는 저하여튼 그 일정에 따라 대개 이제 최후변론 마치면 과거 노무현 박근혜 때 한 11일 11일에서 14일? 14일 그 사이에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건이 이게 내가 아침에 기사에 쭉 보면서 어제 윤석열 씨 최후변론 이런저런 이유로 야당의 폭거 하여튼 이런 붙였는데 그걸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동원을 했다 국회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에 좀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정과 관련해서도 자꾸 헌재 흠집 내기 이거는 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봐요.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아마 검찰 구형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후 진술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은 구형이고 선고가 이제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 중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고 정치적인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현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을 그러니까 배당이 안 되는 게 3월 12일입니다. 그렇다면 3월 12일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죄가 나오면은 대법원 결심 마지막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또 만약에 헌재에 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 선거가 이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많은 또 국민들은 대법원에게 빨리 판결을 내려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 내일 재판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서운 또 안타까운 그런 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 의원님. 요게 지금 이 탄핵 헌재 판결하고 이재명 선거법 재판하고가 이 일정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 판결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린 거죠. 법원도 그냥 법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대법원에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을 아마 참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도 조기 대선 이전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있을 수는 있겠다. 네. 이거는 민심의 동향과 직결된 문제다. 네. 이렇게 봐서. 근데 지금은 뭐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법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니까. 예. 그건 뭐 그 전에 2심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또.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안영환 전 의원이 알겠습니다. 얘기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대체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